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이라크군 총사령관 무하마드 시아 알수다니 장관이 사막 한가운데 만들어진 알수아이라 공군기지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놀랍게도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 버려졌던 삭막한 공간에 이라크의 공군기지가 만들어져 있고 그곳에 한국에서 수입한 T-50IQ 공격기가 수십 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라크 당국이 한때 IS의 공격으로 파괴되어 있던 사막 한가운데 공간을 공군학교와 기지로 만드는 일을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알면 더욱 더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라크 알수아이라 공군대학의 기지 안에는 한국의 카이가 이라크 공군의 훈련을 위해 제공한 가장 기초적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부터 에어컨까지 모두 한국산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라크가 이렇게 한국을 신뢰하고 자국의 공군기지와 공군학교 재건 프로젝트까지 모두 맡긴 것인지 우리에게는 참 생소한 이야기인데요. 중동 사막 한가운데 버려졌던 FA-50 그리고 비밀리에 입국한 한국인들, 이라크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최근 한국의 KF-21 전투기에 관심을 갖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오늘은 이 소식들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라크는 한국 방산의 가치를 일찌감치 알아채고 빠르게 한국으로부터 공격기 등을 수입해 한국과 방산협력을 함께 해온 나라입니다. 알수아이라 공군기지는 공군사관학교로 한국으로 치면 사관학교와 파일럿 양성학교가 함께 있는 공군학교입니다. 알수아이라 공군대학이 문을 열던 날 이라크 군 수뇌부가 총출동해 한국에서 수입한 T-50IQ 공격기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대체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라크 공군학교 및 공군기지를 한국에 맡길 정도로 이라크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을 신뢰했던 것일까요? 이라크는 지난 2013년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의 FA-50을 구매한 나라입니다. 체코의 에리로그와 한국의 FA-50을 두고 저울질을 하던 이라크는 결국 한국의 경공격기를 선택합니다. 전쟁을 딛고 국가를 재건해야 했던 시기, 이라크는 T-50을 F-16의 훈련기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T-50을 기반으로 만든 한국의 FA-50은 몇몇 가지 성능만 추가하면 F-16IQ 성능의 80%까지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구매했지만 저열한 성능을 갖고 있는 F-16IQ에 진저리를 치던 이라크는 FA-50을 보며 크게 만족하고 한국의 이라크형 FA-50을 제안합니다. 한국은 이라크의 제안을 크게 환영했는데 당시 이라크는 비싸게 바가지를 씌워 팔던 미국과 너무나 다른 한국의 태도를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고 원래는 훈련기를 사려는 계획을 바꿔 경공격기 사양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T-50IQ라 명명한 경공격기를 이라크에 납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라크가 T-50IQ를 유지 보수할 시설도 이를 운용할 공군도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유가 하락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데다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록히드 마틴의 기술자들을 모두 귀국시키자 이라크 공군의 전투기 운용력은 20% 미만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실상 출격시킬 수 있는 기체가 10대도 안 됐습니다. 더구나 IS의 공격으로 T-50IQ가 배치되어 있던 공격기지가 파괴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라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이 보여준 반응은 이라크에게는 감동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한국은 망설임 없이 기술자들을 내전 중인 이라크로 보내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T-50IQ를 완전 분해까지 하면서 정비해 주었고 파일럿에 대한 교육까지 덤으로 해주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계약 당시 후속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한국의 태도에 감동받은 이라크는 아예 그 자리에서 돈을 더 주고 IS의 공격으로 파괴된 자리에 공군대학 및 공군기지를 건설해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군대학 및 기지가 완공된 게 최근의 일인 것입니다. 한국이 건설하면 역시 달랐습니다. 영상을 보면 알수아이라 공군기지의 내부 모습은 한국 공군과 다를 바 없는 훈련 기기들로 가득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IS의 어지간한 미사일 공격은 다 방어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항공 촬영으로 보여지는 알수아이라 기지는 그저 사막에 건물 몇 개만 있는 황량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첨단 공군 훈련기기들이 즐비할 뿐 아니라 주요 시설들은 지하화해서 공격에 대비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이라크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라크가 한국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이자 같은 중동 국가이면서 이라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카타르가 한국의 무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최근 적극적으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1인당 GDP가 9달러가 넘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인도와 사우디의 뒤를 이어 세계 3위의 무기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카타르의 참모총장이 한국을 극비리에 방문해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카타르군 참모총장이 회감을 마치고 방문한 곳은 KF-21이 만들어지고 있는 경남 사천 카이 공장과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천궁2가 만들어지고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방산 CEO들이 모두 참석한 장소에 카타르군 참모총장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 참모총장의 모든 일정은 카타르가 한국 방산 무기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고 한국과 카타르 두 나라 사이에 무언가 중요한 협상이 오갔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UAE, 사우디에 이어서 카타르까지 중동에 내로라 하는 산유국들이 한국 방산과 협력하고 한국 무기들을 사고 싶어 방문까지 하는 놀라운 상황을 우리는 요즘 너무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같은 이슬람 국가이며 카타르와 군사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튀르키예였습니다. 두 나라는 카타르를 보호하기 위해 튀르키예 군이 카타르에 주둔하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나라이고 이 때문에 카타르는 튀르키예로부터 많은 방산 무기를 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튀르키예 방산에 든든한 물주였던 카타르가 한국의 방산에 관심 있어 하다니 카타르가 돈을 대줄 것을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은 튀르키예로서는 뒷목을 잡을 상황이 생긴 겁니다. 무엇보다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출 실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카타르의 오일머니가 필요합니다. 카타르는 직접적으로 5세대 전투기 칸 개발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카타르에 돈이 들어간 방산업체가 칸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서 간접적인 참여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튀르키예가 반발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 시점에 왜 카타르의 참모총장은 한국을 방문한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개발 사업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고 진단합니다. 이 개발 사업에서 카타르의 돈을 받고 있는 방산 기업은 가장 중요한 엔진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가장 핵심 분야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미래와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카타르가 갑자기 한국의 KF-21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고 분석합니다. 카타르가 KF-21 개발에 합류한다면 인도네시아가 안 내고 속썩이는 1조 원 정도는 충분히 메워질 수 있으니 한국으로서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또한 한국형 패트리어트 천궁의 경우 카타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는 미국과 관계가 껄끄러워 미국의 대공방어 미사일을 구입하기 어렵고 지금 중동에서는 국지적 교전과 주요 시설에 대한 로켓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천궁은 카타르에게 꼭 필요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카타르가 이번에 관심을 보인 건 KF-21 전투기와 천궁2만이 아니었습니다. K2 전차까지도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전차까지도 관심을 보이다니 튀르키예가 반발할 만도 합니다. 한국이 전수한 기술로 만든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는 사실 방산 시장에서 K2 전차의 아류로 여겨집니다. 튀르키예는 알타이 전차를 자기들이 만든 전차인양 홍보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설계도 한국의 현대로템이 다 해주고 자체 엔진 개발에도 실패해 한국제 파워팩을 탑재했다는 사실은 방산 시장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카타르와의 방산 협력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카타르가 중동 지역 반군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잦다 보니 중동의 다른 국가들과 관계가 썩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이집트 등 중동 4개국으로부터 단교 보복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최근 사우디, UAE와 긴밀한 방산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때 만일 한국이 카타르와 밀착하면 사우디, UAE 등 더 큰 시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카타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카타르는 2020년 한국의 빅3 조선소들에게 대량의 LNG선 주문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5월 카타르 국영에너지는 중국의 후둥중화조선에 LNG선 18대를 발주하겠다고 발표하자 한국 조선소들은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중국이 LNG선 발주의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자 한국과의 약속은 내버리고 바로 중국의 대형 발주를 해버리는 카타르를 보면서 우리는 그때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산 협력에 있어서도 카타르가 또다시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카타르가 튀르키예의 마지막 조각인 칸 전투기의 엔진 기술을 KF-21로부터 얻어가려고 한국에 접촉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카타르와의 방산 협력 및 무기 수출은 한국이 다방면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최근 KF-21에 관심을 갖는 나라들이 하나둘씩 늘어 이제는 태국까지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사고 싶다고 했으나 미국이 거부했고 아니면 F-16 블록 70형을 사려고 했지만 차관 이자가 높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태국의 상황을 잘 아는 한국은 KF-21을 태국에 맞게 제안했고 현재 태국은 KF-21에 대한 상당히 진전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전 세계 차세대 전투기 개발비 폭등으로 KF-21 보라매의 가치는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드는 비용을 추산해 비교 분석하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미 해군의 6세대 전투기는 최소 407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할 예정이며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영국의 템페스트 사업은 연간 최대 30억 달러가 투입되고 2030년까지는 20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추가로 대규모 개발 자금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와 일본 등 차세대 전투기 개발국들은 전체 300억 달러의 예산 중 한 국가당 20조 원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이들 나라들이 쏟아부어야 할 돈을 생각하면 한국이 KF-21 개발에 쓴 비용 8조 원은 껌값이나 다름없고 그래서 더욱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엄두도 못 내는 나라들로부터 한국의 KF-21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